시몬 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7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트로피 경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1경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트로피 경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 기존에 이제 경주 방식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1경주, 2경주는 거의 신마들 편성 또는 하위 등급의 부신마, 게다가 단거리 경주, 그리고 이제 갈수록 상위 등급의 거의 마지막 경주는 거의 최상위 등급 또는 장거리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느끼는 게, 솔직히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오늘 토요경마 같이 이렇게 트로피 경주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긴 했긴 합니다만, 1경주부터 이렇게 상위 등급의 능력 마필들 어떻습니까? 초반에 능력 마필 나오고 또 중반부에 하위 등급 또는 후반부에 또 상위 등급,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얼마나 좀 재밌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정말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고객의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느끼셨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좀 경마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계속 마사회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고객의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뭐 저는 오늘 토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요경마 1경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트로피 경주로 시작이 되는데 정말 흥미롭고요. 그만큼 또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 3경주를 첫 번째 강공략, 그리고 오늘 메인은 4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후반부에 메인을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능력마들이 나오고 또는 이미 능력이 다 드러난 마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가 좀 더 쉽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주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A급 메인을 잡는 건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그만큼 전반부에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강공략을 5개 경주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2회 경주도 저는 자신있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주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엄선해서 강공략 경주 준비를 했고요. 3경주, 4경주, 그리고 8경주, 여기에 9경주는 두 번째 있게, 마지막 11경주, 마지막 마무리 강공략까지. 자, 오늘 최고의 메인은 4경주입니다. 4경주의 토요경마 메인 시간이 언제죠? 4시 25분. 자, 때 A급 메인의 강공략 경주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A급 메인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트로피 경주가 많은데, 그러니까는 트로피 경주로 한다면 이제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경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은 레이팅 몇 점짜리 마필들이 나왔다는 거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경주가 2군 경주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레이팅 1경주가 이제 80점까지 마필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등급 경주로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3등급 마필들은 능력을 좀 저평가하는. 자, 물론 별정 B형 방식, 이거는 좀 설명드릴까요? 별정 A형은 그러니까 기초 중량이 있습니다. 뭐 차등 중량이라 하는데 성별, 연령별, 산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2세 마필은 53kg, 뭐 3세 순말은 55kg,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별정 A형 방식. 그리고 별정 B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 레이팅이 뭐 70점에서 72점, 72점에서 74점, 구간별로 약간 차등화 두면서 레이팅에 따른 차등된 부담 중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kg 차이로 해가지고 차등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이 별정 B형 방식. 그리고 별정 A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 중량이 주어지고 성별, 연령별, 산지별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이런 부분은 경주 계획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거죠.
경주계에 보시면은 딱 이렇게 부담량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이다. 그러니까 별정 비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이팅 76에서 73점은 55km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GC 트로피 특별 경주고요. 레이팅 80점 이하의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은 2등급 마필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부담적인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1경주에 가장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 옐로우 캣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옐로우 캣이 부중이 55kg. 그런데 1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뭐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 그러니까 4등급에서 올라온 마필도 있고요. 이제 기존에 2등급에서 뛰었던 마필 또는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1경주의 부담 중량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54kg, 55kg. 그나마 조금 적은 마필은 이제 51kg의 부담 중량인데,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옐로우캣의 능력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돋보인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자, 물론 한 가지의 변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김태희 기수의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옐로우캣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기수가 그야말로 적임 기수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15번의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3승 준우승 2회, 그러니까는 통산 성적이 이제 5승 준우승 2회인데 거의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김태희 기수가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옐로우캣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 기수는 그래도 김태희 기수가 믿음이 좀 간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고민 끝에 10번 옐로우캣을 저는 가장 세게 강하게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10번입니다. 옐로우캣. 그리고 2위권에선 저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2등급에서 우승한 마필이죠. 직전에 타우루스킨. 비인기 마필이었지만은 걸음의 내용, 경주 내용, 걸음의 여력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6번 타우루스킨. 그리고 1번 마필. 컴플리트 타임. 그러니까는 제가 비교를 할 때 업타운 이즈가 문세훈 기수의 기승인데, 아직까지는 3등급에서도 강력하게 뭐 강자다 라고 하기에는 검증이 필요 보이는 마필. 근데 부담의 갭 차이가 크지가 않죠. 컴플리트 타임은 이미 2등급에서도 3등, 3등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량 차이가 2kg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1kg. 그리고 2등급에서 우승했던 타우스킨도 54kg이기 때문에 저는 2번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저희 딸 누님수는 6번 타우로스킨 그리고 1번 컴플리트 타임입니다. 2대 마필. 자, 그리고 이제 복병 마필이 2마리가 있는데 바로 5번 콩코드 스포트입니다. 저는 이 콩코드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등급의 경주 경험도 있고요.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2등급의 강자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웬만한 편성이라면은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근데 한동안은 정말 많이 부진했었죠. 물론 이제 이때는 1등급 경주였고요. 부진했는데 직전 경주의 걸음의 여력이 월등했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콩코드 스포트라는 마필의 능력을 일단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직전에 그나마 최근 대비 걸음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호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콩코드 스포트는 호전됐기 때문에 더 나올 걸음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 이면에는 능력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능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직전에 호전된 걸음을 절대 저평가 수는 없겠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보병말이 외곽에 있는 11번입니다. 짜릿한 자유라는 마필. 저는 이 짜릿한 자유가 비록 직전에 3등급 경주긴 했는데 걸음이 정말 좋네요. 근데 이 마필은 최근에 4등급 경주에 2번 그리고 직전에 3등급 승급전이나 했습니다만 최근에 3번의 경주를 보면 뒷심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뭐 비록 아직까지는 2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만 직전의 내용 또는 최근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보병입니다. 11번 짜릿한 자유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10번입니다. 옐로우캣을 중심으로 해서
누림수는 6번 타우로스킨, 그리고 1번 컴플리트 타임. 여기에 복병 마필은 11번 짜릿한 자유, 5번 콩코드 스포트. 자, 11번입니다. 이 짜릿한 자유가 제가 볼 때는 1경주에 강력하게 키를 쥐고 있습니다. 11번 마필. 물론 이제 10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6번, 1번은 저는 좀 더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복병 마필은 11번 짜릿한 자유, 이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자, 1200m 레이스, 남미 경마연맹 트로피 특별경주 안말간의 경기이고요. 자, 2경주 역시 레이팅 80점 이하의 마필들 간의 경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성을 딱 놓고 봤을 때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 그 마필이 복병이고요. 먼저 이경주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은 정말 기대치 있는 성장세의 마필들, 선행용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보시면은 4번 퓨리오사, 그리고 6번 브라이트 한센, 9번 밀리언 파티, 10번 스타터. 제가 뭐 다 언급드린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빠른 마필들 중에 그나마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다 라고 평가되는 마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4번 마필, 6번 마필, 9번, 10번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축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10번입니다. 스타터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보면 이 스타터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물이 올랐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뭐 그 이전에는 루나 스테이크스,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였죠. 워낙 상대가 좀 쟁쟁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빠르긴 합니다만 선행용 마필치고는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앞선의 전개를 펼쳤지만은 추임마 못지않게 오히려 추임마보다도 더욱더 위력적인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스타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저는 충마의 의심이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10번 마필 믿고요. 그러면 이제 2위권의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9번 밀리언 파티냐 아니면은 브라이트 한센이냐 그리고 퓨리오사냐. 저는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9번 밀리언 파티의 능력을 가장 세게 봅니다. 9번 마필. 물론 이제 12주의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는 좀 있긴 합니다만 항상 그렇죠. 공백마들을 보셨을 때 현장의 체중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의 패턴. 그러니까는 이전의 이마필의 훈련 시간과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마필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 물론 현장의 체중 체크는 필요합니다. 현장 체중 체크. 근데 이 정도의 훈련 강도라면은 아무 변수 없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적인 기술의 기승까지 고려한다면은 저는 9번 밀리언 파티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2위권에서는. 자, 그리고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2번 싱싱메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에 나오는 10뒤의 마필 중에 이 편성이 어떤 편성입니까? 레이팅 80점 이하의 마필 간의 경쟁인데 유일하게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싱싱메리입니다. 2번 마필. 그리고 싱싱메리가 8세 안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8세 안말이로 한다면은 거의 경주마라손은 능력 다 나왔죠. 거의 밑바닥입니다. 거의 능력이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싱싱메리의 경주력이 2등급에서도 절대 이렇게 허무할 정도의 걸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싱싱메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 취입 뭐 이렇게 올라오는 마필이긴 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앞선에 붙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스타터, 밀리언 파티, 브라이트 한센, 퓨리오사 세 보이긴 하는데 2번 마필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번을 놓고 간다? 저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2번 마필의 2등급의 경쟁력과 최근의 경주력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은 승식을 좀 다양화시킨다라면은 외곽에는 10번 스타터와 2번 싱싱메리를 3복 또는 3쌍축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저는 판단되네요. 그만큼 2번 싱싱메리 놈들 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경주마의 사이즈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등급에 뛰었고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빈체로 카발라라든가 슈퍼피니시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만약 이 마필들이 이 편성이 나왔다? 그냥 대가리로 인정하죠. 그 정도의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싱메리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먼저 10번 스타터, 그리고 앞선의 2위권의 9번이 이렇게 하다 말씀드렸죠. 여기 2번입니다. 싱싱메리 절대 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합니다만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퓨리오사, 6번 브라이트 한센, 이 정도로 보여지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2번과 4번, 6번은 사이즈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2번이 상당히 사이즈는 앞서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그래서 10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9번, 2번, 4번, 6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400m 레이스 말레이시아 투피 특별 경주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자, 이 3, 4경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능력마도 되고 나왔고요. 그리고 3경주가 첫 번째 강공략이고 4경주는 무려 오늘 메인입니다. A급 메인 경주. 제가 이 3경주는 정말 이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맛빌들이 약한 맛빌들은 아니죠. 바로 2번 블루레몬, 그리고 5번 글라디우스, 7번 스피드1. 자, 이 맛빌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2등급의 경주 경험 있는 맛빌은 블루레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글라디우스 실질전 이번에 승급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그리고 스피드1 같은 경우에도 3등급의 경주 첫 출전에서 산을 했던 마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바로 이 11번입니다. 슈퍼피니시. 저에 따른 누림수고요. 자, 물론 그렇습니다. 슈퍼피니시라는 마필이 현재 57의 부중을 짊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갭 차이는 있습니다. 부담 기능이 높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할 여건인 건 맞는데 저는 이 모든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마필의 능력으로 모든 걸 압도한다. 압도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슈퍼피니시 경주력은 5월 18일 경주 빈체로 카발로 마이웨이 이런 마필들을 너끈하게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 또 빈체로 카발로. 자, 빈체로 카발로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코리아 스프린트 그야말로 뭐 최고의 대상 경주전하는 마필이죠. 그 마필을 여유있게 이겼던 마필이 슈퍼피니시고요. 제가 이 슈퍼피니시가 만약에 59kg다 예를 들어서 59kg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57kg면은 자, 이 정도의 여건에서는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11번 마필. 그런데 부담 중량 때문인지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고요. 저는 뭐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1번을 제가 놓고 가는데 또는 믿고 가는데 믿음이 강한 마필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 외에도 2등급에서는 필히 주목할 마필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저는 그래서 이 경주가 기회로 보여집니다. 기회. 제가 지난주에 A급 1호 경마 메인이었죠. 마지막 9경주의 마지막 강공략 경주였는데 70배를 적중을 한 게 그냥 그게 적중한 게 아닙니다.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요. 그때 3등을 했던 마필, 럭키월드라는 마필 무조건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되는 마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그래서 정말 이게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기회로 보여주고요. 어쨌든 3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 누림수는 11번입니다. 자,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 그러니까 능력 마필인데 인기 순위에서 밀려있다? 저는 정말 땡큐고 그 경주는 정말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3경주의 누림수 또는 주목할 마필은 11번 슈퍼피니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사경주입니다. JRA 트로피 특별 경주 18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는 레이팅이 90점 이하.
이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1등급의 마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한 2등급의 마필도 있습니다. 2등급의 마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힘이 차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오늘 A급 메인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A급 메인. 현재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바로 이 츠먹 강풍마죠. 저는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주에 강력하게 키를 죽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 있고요. 자, 저는 이 마필에 따른 노림수인데, 첫 번째는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선행입니다. 그냥 선행이고요. 그냥 선행이고, 이 마필이 한동안은 약간의 기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1등급에서는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능력상 이 마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캐리컵 클래식 경주가 펼쳐졌죠. 캐리컵 클래식. 그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울트라이트. 그리고 글로벌히트네요. 죄송합니다. 글로벌히트고, 그 다음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투혼의 반석. 그때 3등을 했던 마필이 나올 스나이퍼. 거의 뭐 종반의 추입으로 잡을 뻔했었죠. 그 3등을 했던 마필이 나올 스나이퍼인데, 제가 이 4경주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전에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을 거뜬하게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한동안의 약간의 부진한 성적 때문에 저평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공백기를 가지면서 엄청나게 마필이 좋아졌고요. 거기에 능력 기수의 기승에 선행 찬스다. 저는 그래서 이 4경주를 제가 정말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4시긴 합니다만, 경주를 봤을 때는 좀 이른 시점이죠. 4경주. 그런데 이 마필의 믿음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제가 A급 메인을 준비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냥 나갑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나가는 마필이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이 마필의 호전된 걸음과 능력, 보유한 능력과, 그리고 최근에 주로를 감안해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거는 버틴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그래서 강축에 붙이느냐,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놓고 가느냐, 이에 따른 저에 따른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4경주. 어쨌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노림수의 마필이 키를 쥐고 있고요. 그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누립니다. 강력하게. 제발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배당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경주 제 4경주입니다. 자신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난주처럼 70배 배당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A급 메인에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배당이 나옵니다. 상당히 인기수 좀 밀려있기 때문에 노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토요일 경마 메인은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총 16대, 15대의 마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고, 암말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암말 최강의 마필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만, 좀 키를 죽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압축이 되고요.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한 마필이 두 마리죠. 그러니까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주요 암말 대상 경주에 계속 맞수처럼 경쟁을 했던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8번 원더풀 술로, 여기 외곽에 있는 즐거운 여정. 자, 이 마필들이 4세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살 어린 마필 중에서는 13번 이클립스 베리, 그리고 내측에 있는 2번 글로벌 태양, 이런 마필들 후발주자로 이제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는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대상 경기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원더풀 술로입니다. 원더풀 술로. 자, 이 마필이 랭킹 탑 암말 중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최강의 마필입니다. 원더풀 술로. 그러니까 뭐 원더풀 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동아일보배까지만 해도 뭐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한테 4번에 3마신차를 졌죠. 이때까지는 졌는데 4월 21일 YTN배. 그러니까 이때 모습을 보면 글로벌히트, 투혼의 반석, 스피디형, 너트플레이, 뭐 이런 마필들 소위 말해서 이제 국내 최강의 1, 2, 3, 4가 다 나왔던 데 있었고요. 그 경주에 5등을 했던 마필이 원더풀 술로 암말입니다. 암말. 그리고 캐넨배 대상경주였죠. 이게 암말 대상경주였습니다. 자, 이때 우승을 했던 마필이 원더풀 술로. 그리고 직전에 캐리커 클래식 마찬가지죠. 국내 최강의 마필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서에게 나우 스나이퍼 이 마필이 있네요. 나우 스나이퍼 이 경주에 4등 했던 마필이 원더풀 슬로.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순말이 없습니다. 앞말간의 대상 경주라면은 8번을 일단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 저는 인정이 되고요. 자, 이게 그냥 뭐 기본적인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8번, 12번 그냥 한 방인데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즐거운 여정.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주마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상승세를 탔을 때 기세가 좋을 때는 정말 그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 이게 기세가 한 템포 꺾일 때, 한 풀 꺾일 때는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여정에 이미 보여준 능력과 그리고 또 19조 소속의 마필이죠. 아마도 이번 경주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즐거운 여정을 믿고 간다? 축을 놓고 간다? 아니면 주력으로 때린다? 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보여준 능력은 당연하게 원더풀 슬로와 비교할 수 있는 마필이 12번 마필 한두죠. 근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왠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번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 라고 봤을 때는 대안이 있다면 3두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14번입니다. 크라운 함성.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야 저렇게 초보틱하게 분석을 해?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크라운 함성은 1월달에 9마신차 우승을 했고요. 6마신, 7마신, 6마신.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등급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1과 2분의 1마신 또는 뭐 2와 3, 뭐 4분의 3마신, 2와 2분의 1마신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5마신 이상으로 계속 이기고 있는 마필들. 특히나 상위 등급의 그런 경주력을 보였다? 이런 마필들은 능력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능력만으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직전에 물론 이제 2등급의 아주 강편성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2등급 레이스였죠. 그래도 승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급전에 6마신을 이겼다? 저는 이 크라운 함성이 아직까지는 대상 경주에 출전 경험도 없습니다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정말 예사롭진 않다. 정말 예사롭진 않다. 자, 게다가 이번 경주가 장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크라운 함성 같은 경우에는 1400 넘어가는 거리를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1400까지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 1분 24초대를 뛴다? 그러면 크라운 함성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겠습니까? 원더풀 슬로, 그나마 즐거운 여정 이런 마필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뭐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현재로서는 임기영 기수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문세영 기수는 내 측에는 원더풀 슬로 쪽에 계산하고 있죠. 아무래도 원더풀 슬로입니다. 그런데 크라운 함성의 최근의 경주력이라면은 이거는 절대 제가 볼 때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대상 경주의 중요성, 그에 따른 강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14번 마필의 최근의 그런 상승세의 능력이라면 또는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세게 봅니다. 14번 마필. 그리고 변수가 된다면 이제 선행인데 여러분들 이 크라운 함성이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는 선행을 이 마필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13번이 선행을 받는다? 갖고 가야 됩니다. 왜? 최근에 주로라면은 1400m 레이스. 그래서 13번 마필도 가능권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혜성 기수의 2번 마필. 글로벌 태양이 현재 인기 마필이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되는 게 글로벌 태양은 6월 9일 이클립스 베리, 5월 5일 이클립스 베리, 3월 31일 이클립스 베리. 다 맞대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클립스 베리라는 마필을 넘어서지 못했던 마필. 저는 이 마필 세게 보진 않습니다. 그나마 5번째 정도?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8번 원더풀 슬로를 기본 예측으로 내심 노림수는 14번입니다. 크라운 함성.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즐거운 여정의 이클립스 베리. 뭐 한두루도 안 깐다면 2번 마필이죠. 글로벌 태양. 자, 그래서 이 편성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에는 원더풀 슬로로 축으로 인정하는데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공략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방어 정도?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따른 누림수는 14번 마필. 그리고 만에 하나 13번이 선행을 받는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번과
13번. 우선순위는 14번입니다. 누림수 마필.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8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누림수는 14번. 그 다음에는 13, 12, 뭐 2번 마필 정도? 제가 이 12번 마필의 능력을 몰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경주를 보면은 이게 뭐랄까 좀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번을 축으로 누림수는 14번 마필.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자,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경주 격이 좀 틀린 게 레이팅 65점까지 이 마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거의 뭐 3등급 경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기준을 3등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3등급 레이스. 자, 그러면 이 편성도 정말 혼전인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마리입니다. 6번 거센 반격 그리고 7번 강남 부청객. 저는 뭐 이 뒤에 마필이 부중이 좀 많이 높긴 합니다만 능력만 놓고 보면은 6번, 7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역시 부담 중량이죠. 현재 거센 반격도 물론 이전에 이 마필이 4등급 시절에서는 57.5kg를 짊어지고 준우승했고요. 3월 30일이었죠. 그리고 강남불청객이라는 마필도 4등급에서는 57을 짊어지고 우승을 했는데 이게 4등급의 57kg와 3등급의 57kg는 차원이 틀립니다. 자, 물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6번, 7번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단 만에 하나 부담 중량 때문에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부진하다, 불안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마필을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필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3뒤의 마필입니다. 정말 혼전이고요. 뭐 거의 능력 차는 없습니다. 그 중에 3뒤의 마필인데 저는 2번 스터닝 스카이 이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나인이글, 그리고 13번 영광의 월드. 저는 이 3뒤의 마필이 그나마 대안 또는 차선체로 볼 수 있는 마필이 3뒤의 마필입니다. 3뒤의 마필.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나인이글. 나인이글. 그러니까는 이 나인이글이 그렇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데뷔한 이후에 정말 임팩트 있게 활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에 따른 평가는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나인이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력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지난 4월달에 기점을 해가지고 저는 마필이 완벽하게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5월 18일 이때도 57을 짊어졌는데 풍운지마가 절대 약한 마필 아니거든요. 이 마필 54kg를 짊어졌던 풍운지마를 무려 3마시를 이겼다? 나인이글을 많이 성장을 했구나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6월 22일 여러분들 이 편성이 썬더드림도 정말 센 마필이죠. 썬더드림 이번 주에 나옵니다. 썬더드림 그리고 장산스포 1200의 불량줄의 장산스포 뭐 할 말 없죠. 그냥 선에 꽂히는 마필 여기에 터프맨까지. 그런데 이 편성에 3등을 했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직전에도 3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영광의 월드라는 마필한테 졌는데 영광의 월드라는 마필은 그때 당시 준우승하면서 이번에는 부중이 55kg 반면에 나인이글은 1kg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름값에서는 나인이글이 왠지 좀 약해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나인이글의 56kg가 저는 기회로 판단될 정도로 그만큼 여건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6번 거센 진격 7번 강남불청객의 능력이 무조건 앞서있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뒤에 마필이 부중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필 대안을 찾자라면은 저는 10번 마필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나인이글. 그래서 나인이글을 놓고 가기에는 6번, 7번이 너무 강한 건 맞죠? 근데 나인이글은 절대 여러분들 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보병입니다. 보병 마필 10번 나인이글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세냐 7번이 세냐 이것도 정말 고민스럽죠. 정말 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난해한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거센 반격의 능력이 좀 더 세다 봅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아무래도 강남불청객도 초반에 빠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센 반격의 스타트라든가 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7번도 만만치 않지만은 굳이 나눈다라면은 6번 거센 반격에 저는 조금은 능력이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6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맛비 6번 거센반경, 그리고 7번 강남 불청객이고, 여기에 최고의 보병은 바로 10번 맛비 나인이글. 이 맛비 여러분들 꼭 안고 하셔야 됩니다. 나인이글. 그리고 2회 맛비 중에서는 13번 영광의 월드, 그리고 내체에는 2번 스터닝 스카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던 맛빌드 중에서는 6번, 7번의 능력이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고요. 2회 맛빌드 10번이냐 13번이냐 2번 맛빌의 능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능력 대비 배당의 메리트는 10번 나인이글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말 그대로 외산마 4등급 경주고요. 이거 그냥 특별 경주 아닙니다. 그냥 명칭구역 경주고, 상금은 그대로 4등급 상금이 책정이 된 그런 7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3대 마필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가 됐고요. 1번 관악산 네오, 그리고 6번 도깨비, 여기에 10번 문화콜리데이. 자, 이 3대 마필이 주목한 마필인 건 맞는데, 특장점을 볼까요? 관악산 네오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죠. 근데 이 마필은 장점이 뭐냐면 스타트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서울주로 하면은 1200m 레이스의 게이트 2점, 그리고 이 편성이 그렇게 세진 않고요. 1번 마필은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팔리는 거고, 저도 그래서 인정합니다. 1번 마필, 물론 축은 아니고요. 관건은 말이 6번 도깨비인데, 정말 최근에 몇 명 기수들이 있습니다. 몇몇 기수 정말 너무너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성현 기수입니다. 김성현 기수가 한때는 정말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판단. 뭔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라는 마필이 능력이 상대 마필을 월등히 앞설 정도의 능력 마필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앞서 있는 마필. 만약에 도깨비의 능력 기수, 소위 말해서 이제 문세용 기수가 기승했다? 그럼 이번에 축입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 6세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마필이냐? 그러면 4등급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나마 조금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 그런데 안장이 불안하다. 안장이, 저는 6번 마필은 세게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기승기수 때문에 제가 빼놓은 마필이 너무 많은데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확률이 좋습니다. 저는 6번 마필 뒤로 돌리고요.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말이 문화콜리데이입니다. 물론 이제 문화콜리데이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외곽에 사행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정말 최적의 내측 게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외곽으로 삐지려고 해도 외곽의 마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측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가장 유리할 마필인 건 맞는데, 자, 그런데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헤리카심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외곽에 이거 무조건 선입권에 붙고요. 저는 선행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내체 1번이 빠르기 때문에 외곽의 선입 전개인데, 외곽이 선입권에 붙으면은 헤리카심 기수의 기승술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이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센 마필은 저는 10번으로 봅니다. 문화콜리데이. 그리고 2회 마필 중에 물론 이제 1번은 우선순위고요. 2회 마필 중에서는 3번 별나라비마도 가능권이고, 여기에 항상 초반에 늦발의 늦추입이긴 한데 워낙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7번 월드베리언스가 정말 욕심 안 부리고 내측에 정말 꼴찌에 있어도 저는 종반의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굳이 무리해서 외곽에 붙어가지고 외곽 빙빙 돌고 외곽 추입하는 것보다는 최근의 주로는 그냥 무념무상 내측에 그냥 곱게 최후미권에 있어도 곱게 따라하면 분명히 내측에 열리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전개. 그래서 7번 마필까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번 경주 10번 마필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리고 1번 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선행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7번, 6번. 6번은 안장이 정말 불안하다. 앞선에 김성현 교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있나요? 없네요. 이게 첫 출전이에요. 첫 출전. 이게 앞선의 경주를 딱 보면 대략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성적만 놓고 보면 좀 불안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8경주입니다. 문알보배 대상경주 1200m 레이스. 자,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량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저도 고민을 했죠. 왜냐면 이 편성은 실전 경험이 없는 신마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뛰어본 마필, 많이 뛰어야 세 번 뛴 마필이 다 그냥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 암말 수말이 나온 그런 레이스, 국산 마필 간의 경쟁인데, 제가 이 8경주를 강공략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신기하네요. 안 팔립니다. 이게 왜 안 팔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능력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능력에서는 뭐 주요 인기 마필들 의미 없습니다. 자, 이거 주목할 마필 딱 두 마리인 게 바로 8번 세네 클래식,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이클립스 엣지. 이클립스 엣지 두 마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말이 8번입니다. 세네 클래식. 이 마필의 능력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가장 셉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가 않은 게, GM사를 이 마필이 5월 30일 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뷔가 9월 달이다? 글쎄요, 마필이 이상이 없거나, 물론 이제 교돌상이라는 병력 내용은 있습니다. 교돌상, 그리고 피부병도 있겠고 감기도 있었는데, 자, 그래도 이게 5월 달에 합격을 했는데 9월 달에 나온다? 뭔가 의심스럽죠. 뭔가. 근데 정말 마필의 상태에 이상만 없다라면은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8번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안수 때문에 인기수에 밀렸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에는 말이 11번 이클립스 엣지? 이 마필이 저는 안 팔리는 이유를 단 1도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이 마필도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면 될 수는 있겠죠. 왜? 6월 13일 날 경주를 치렀을 때 능력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점에 1분 06초 때 들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불합격. 그 다음에 7월 11일 경주를 치렀을 때는 1분 3초 9 합격을 했는데, 그냥 뒤에서 종반에 걸음만 보여줬던 모습, 추임력, 그리고 직전에는 연습 중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마필의 변화를 딱 감지해 보면, 스타트가 S1F 타임이 15초 플랫, 14초 5, 14초 플랫, 점차적으로 스타트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필이 힘이 차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이클립스 엣지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주행 심사, 이 걸음의 경주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이 마필과 제가 볼 때는 능력에서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걸음의 완성도가 제가 볼 때는 남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행력도 있겠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와, 이거 인기순위 5위에도 없다? 저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대상 경주고 경주 경험이 없고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저는 무조건 강공략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최고의 나름대로 이제 최고의 고심은 뭐냐면 8번이냐 11번이냐 이에 따른 고심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이거는 뭐 주요 인기 마필들 언급드릴 필요도 없는 게, 무조건 8번 1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8번 11번. 축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왜냐면 8번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8번이 기대보다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당연하게 11번 마필. 근데 8번의 여지도 저는 남겨둡니다. 가장 셉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능력만 놓고 본다면. 뭐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이해 마필 중에 제가 보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6번 걸작시대, 그리고 1번 초원돌풍. 저는 이 4번 마필은 그렇게 썩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여기 뭐 10번도 가능권이고요. 안고 갈 마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은 다 그 정도의 수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11번과 8번이 일단은 키를 쥐고 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강공략 경주 제 8경주를 저는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제가 이 5등급 경주를 또 A급으로 가져간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5등급 레이스.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이런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5세 마필, 6세 마필은 이미 능력 다 나왔다. 그리고 부담이 높은 마필들, 뭐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정말 박하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구경주는 제가 예외를 둡니다. 자, 왜냐면 첫 번째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주요 인기 마필들이 이거 정말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 이 마필들이 인기마야? 라고 할 정도의 마필들이 대거 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선행마입니다. 이번에 선행 나서서 그냥 꽂힐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근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자, 그만큼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편성을 이기는 게 전개입니다. 최근에 주로라면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 안 되는 마필도 선행만 받으면 그대로 꽂히는 형국인데, 그런데 이 마필은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보여줬던 모습이 있고,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 그리고 해당 마방에서는 다수의 마필이 나오는데 이 마필이 이번 주에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 복귀, 마필의 능력, 전개, 여기에 플러스 취재 내용까지. 취재 내용이 간당간다가 아닙니다. 마필의 상태입니다. 상태. 취재 내용까지 이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저는 강하게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편성이면은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 강공략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강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위권에서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이 있네요.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 그래서 그 마필은 좀 뒤로 돌리고 다른 마필 쪽에 좀 더 힘이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1번 장비대운입니다. 장비대운 마필. 자, 이 마필 최근에 연승이죠. 근데 직전 경주를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에 따른 기대치가 좀 컸나요? 생각보다는 걸음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13마시를 이겼기 때문에 워낙 대차로 이겼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 승급전에 기록이 나쁘지 않았었고 우승을 했다는 점 주목할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장비대운이 만약에 4등급 승급전 한다 그게 바로 이번 경주인데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생각보다는 편성이 너무 약하고 KT점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자, 물론 마필의 능력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대감이 컸을 뿐이지 직전의 내용도 아주 나쁘진 않았다. 1번 게이트의 거리가 또 1300m 레이스 그리고 52km의 부담 증량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1번 마필 믿고요. 자, 이게 관건의 2위권인데 만약 외곽 게이트에 있는 중요한 거는 말이 이 마필 스팔타라는 마필. 최근에 여러분들 스팔타는 무려 6연속 입상입니다. 그러니까 데뷔한 다음에 3번의 경주는 부진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2등, 1등, 2등, 2등, 1등, 2등 나오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스팔타라는 마필. 자,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거 1번, 9번이 대끼리로 팔리겠죠? 팔리는데 저는 이 마필 뒤로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스팔타는 물론 이제 능력도 좋은 마필이라는데 최근에 편성의 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6월 1일도 5등급의 강편성 아니었고요. 7월 7일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이 마필이 55.5kg를 딱 짊어졌습니다. 4등급 승만 다음에 처음이었죠. 55.5kg. 이때 정말 김효정 기수가 제가 볼 때는 1000%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탔고요. 간신히 버텼는데 그때 걸음이 딱 55.5kg를 짊어지고 간신히 버텼던 걸음.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또 이게 부진이 늘면서 57kg. 자, 물론 상대 마필이 정말 허접하면은 그나마 직전에 여력이 없었지만은 9번 마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 마필이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9번을 일단은 뒤로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세게 보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6번 니거라이. 저는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다 보이네요. 자, 이 마필 공백기가 직전에 많이 길었고요. 근데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GM사 때 물론 이제 GM사는 GM사일 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필의 컨디션이 절대 나쁘진 않았습니다. 걸음도
파워풀한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의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공백 적은 거 맞췄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세게 봐야 됩니다. 부중이점이 너무 좋죠. 51.5km. 그리고 이의 마필 중에서 이제 내측에는 2번 마필, 비전파원하는 마필이 거리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1300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경쟁됩니다. 그래서 식경주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강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위권이 관건이긴 한데 1번 축에 9번이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필 받치기, 잘해야 받치기 정도, 세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노림수의 마필은 6번 우선순위 리거라이, 여기에 2번 비전파워도 가능거리 둘 수 있는 마필. 이외의 마필 중에 만약에 3번 대박스타인데 이 대박스타가 직전 경주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직전의 훈련 컨디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경주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자,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이 3번 대박스타는 저는 환수가 되면 안고 할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까지 여러분께 언급이 됩니다. 복병 마필이죠. 그래서 1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은 좀 불안하다. 9번은 정말 직전에 최선의 모습이었는데 여력이 정말 없었다. 근데 부중이 또 늘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6번이 우선순위이고 2번 마필 또는 3번 마필 주목할 필요 있는 전력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마지막 강공략이고요. 저는 이번에 5번째 강공략 경주고 정말 말 그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인기 마필이죠. 4번 마필 스타체인저 믿습니다. 저는 이 마필 놓고 합니다. 이 마필을 가장 믿을 수 있겠고, 제가 마지막 경주의 강공략의 이유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 그 마필들을 뒤로 돌리고 복병 쪽에 저는 주력을 때립니다. 복병 쪽에 스타체인저를 제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 딱 모습을 지켜보면 이제 직전에 부중의 이점은 분명히 있었고요. 승급전 치고는 부중의 이점이 너무 좋았죠. 51.5km. 근데 이 편성이 4등급에서는 그렇게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게 이 마필이 선행을 딱 봤습니다. 게이트 2점의 정우주 기수가 선행을 딱 봤고요. 그 다음에 역전을 바로 당합니다. 6번 마필 대응 클래스의 역전을 바로 당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근성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은 밀리기 마련인데 생각보다는 종마력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걸음이 더 나옵니다.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역전하면서 우승했던 마필이 스타체인저. 자, 저는 그래서 직전 대비 3.5km 좀 늘긴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저는 4번 마필의 믿음은 상당히 강하고요. 생각보다는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이야? 라고 하는 마필들이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필들이 저평가를 받아? 라고 하는 마필이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강공략 경주고 먼저 주목하는 마필은 4번 스타체인저 맞습니다. 자, 이 마필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노림수의 복병 마필, 2뒤의 마필 주력 방어 또는 주력 반주력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11경주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방송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오늘 같은 편성이 물론 이제 트로피 특별 경주에 뭐 1호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코리아컵 대상 경주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이 짜여진 것 같은데, 자, 이게 단순하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이게 보면은 오전장에는 뭐 신마들 또는 6등급의 부진마 또는 제주경마 이게 흥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렇게 첫 경주 또는 두 번째 경주에 상위 등급 레이스 편성하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또 하위 등급 또는 후반부에 또 흥미로운 경주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어쩔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이게 마지막 경주는 후반부에 제가 메인이 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경주가 메인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능력 드러난 능력 망한의 접전 경주인데 정말 그런 경주가 좀 힘이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4경주 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마치겠고요. 1호 경마는 서울 경마 총 9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도 있겠고 부경은 7개 경주 열심히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좋은 성과,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